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주식시장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좀 많이 물먹었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잭슨홀에서 연설이거든요. 이 미국 잭슨홀에서 작년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우려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금요일 녹화인데 오늘 밤 새벽에 파월 의장이 연설이 예정이 돼 있어요.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좀 안 좋은 우려들은 있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하고 작년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아져요. 그게 문제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할지,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실제로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 흐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뭐 오늘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죠, 목요일 시장에서 좀 위에서 쭉 밀려 내려왔었죠. 나스닥, 특히 한국 주식 시장이 나스닥에 예민한데, 단기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이 나스닥에 예민한 이유는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테슬라 주가, 시가총액이 둘 다 높잖아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1, 2위잖아요, 나스닥에서. 그러니까 이들 주가 영향을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시가총액이 지금 원체 높다 보니까 나스닥에서 이 두 종목,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흐름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흐름이 잘 나타나죠.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좀 반등세가 확 무너져 버렸죠. 1.8%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여파가 또 금요일날 국내 주식시장에 그대로 전파가 되었고, 삼성전자 흐름 나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올라가질 못했다. 어제의 반등 기조를 이어가지를 못했죠.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야. 뭐 이게 이탈이 됐다고 할 수는 없죠.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흔들렸어요. 분명 흔들린 거예요, 단기적인 추세는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탈환이 되려면 2600까지는 회복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2600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아직 불안한 거예요, 시장은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잭슨홀 연설, 파월이 어떤 태도로 연설을 할지, 어떤 뉘앙스로 연설을 할지, 우리가 그거는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파월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 한 달 전만 같더라도 지금처럼 우려하지 않을 거예요. 뭐 별 얘기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아도 될 건데,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냥 마냥 다 좋을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나온다면은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몇 달 동안 이렇게 야금야금 그래도 올라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추세 흐름이야 이어질 수 있다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정을 웬만큼 겪고 난 뒤에야 10월 달이나 되어야지 시장이. 왜냐하면은 계절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소비가 예상보다 나쁘지가,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미국 소비가 소득을 중점으로 해서 나쁘지가 않았어요. 소득이 계속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소비는 줄지는 않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비 시즌이잖아요. 또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에 큰 소비가 있고, 연말 또 쇼핑 시즌에 소비가 있고, 지금 소비를 할 때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목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인정이 될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무시하고 넘어갈지, 그냥 전체적인 기조만 볼지,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켜봐야 될 점이 아직은 많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10월 정도 되면은 분명히 눈으로 보일 겁니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었고 다시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번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10월 정도부터는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해야지 됩니다. 우선은요. 시장도 관망을 해야지 될 뿐더러 다음 주 초는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는 하루 지나야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뉴욕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화까지는 뉴욕 증시 동향들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충분히 파악을 했을 때 기조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이거는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국내 주식시장부터 해서는 뉴욕 증시 그냥 빠져버릴 거거든요. 지지가 이 지지력을 바로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번의 판단이 되겠죠. 이런 지지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유지되거나 시장이 튀어오르게 된다면은 그때는 본격적인 반등 시작으로 봐도 충분할 겁니다. 구태여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조금 템포 조절하고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는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투기적인 흐름들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투기적인 그런 흐름들이라면은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한가 친 종목이 다음날도 상한가를 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급등주들이 사실상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저런 샘표식품 같은 식료품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죠. 또 변동성이 크고 연속성을 좀 따지기가 어려운 게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기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더라도 한 두 달 전처럼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물론 저는 이런 흐름도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테마도 너무 빨리 돌고 있죠.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에 노출되다 보니까는 투기적인 그런 연속성들 종목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상한가 나오는 거 상따를 했을 때 다음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상따를 했을 때 수익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졌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는 확률이 불과 며칠 사이로 높아진 거예요. 그럼 당장은 투기도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들, 삼성전자가 지금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흔들렸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 흐름이 꺾였고, 단기적으로는 우량주나 아니면은 펀더멘탈에 한 성장성 있는 종목들, 이런 것에 대한 접근도 좀 시들해진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시장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선은 좀 지나야 될 거고, 지금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이. 그러니까 지수 관련 우량주로 갈까? 투기적인 종목으로 테마주로 갈까? 여기서 명확한 판단이 안 되는 그 일시적인 구간입니다. 만약에라도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발언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지 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파월의 연설에 대한 뉴욕 증시 반응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우량주들, 지수 관련주들은 안 좋게 반응을 하겠죠. 다음 주에. 그렇지만은 반대로 지금 투기 DNA는 살아있어서 오히려 테마주 쪽 그리고 개별주 뭐 급등주들의 흐름들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쏠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우량주, 지수 관련 우량주라든지 펀더멘털에 기인한 성장주들 뭐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되고 화요일 정도 시장이나 됐을 때 판단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만약에 지수가 무너지는 분위기면은 그냥 투기적으로 좀 가는 게 나을 거고, 가능성이 낮아진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시장이 안도의 랠리를 간다. 그러면 지수는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투기적인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는 좀 더, 우량한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판단하시기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 주 특징주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가 지금 시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DX의 이슈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우 강하게 올랐단 말이죠. 시장은 계속해서 뭔가의 이슈거리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만큼 시장은 투기적인 흐름에 예민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몇 달 전 시장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당장 뭐 그런 이전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오를 때는 아마 뭐 반영될 거 다 반영됐네. 그리고 매물이 나와서 오늘 같은 날 더 하락을 했었어야지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그 이유는 시장은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확실히 많고, 가는 종목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때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DX처럼 강한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우리는 계속 눈여겨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겠고, 그런 종목들이 가볍긴 하지만 뭔가 호재거리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수익을 챙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를테면 에코프로가 진짜 올해 800%, 900% 그렇게 오르는 것처럼 좀 시야를 넓고 목표치도 크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여러분들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저처럼, 저보다 더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조언들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잘 해석을 해서 종목들 잘 골라볼 필요가 있는 한 해입니다. 아직 올해 그래도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또 넉 달이나 남아 있잖아요. 아직요. 네,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시간은 그동안에 또 이런 류의 좋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서 아직 뭐 며칠, 몇 주 수익이 안 좋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든지 이 투기 DNA가 발생된 상태에서 쏠려 다니는 자금들은 어디든지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가 잘 찾아서 그쪽 유행을 타면서 잘 다니면 그동안 수익 내지 못한 거 혹은 손실 났던 것들을 만회하고도 남거든요. 지금은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세요. 인싸가 되세요. 지금은 시장에서 인싸가 되었을 때 높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지금 시장에서는 아웃사이더 되지 말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주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